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70세가 넘었는데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평생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70 넘으면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편합니다. 버려야 행복합니다. 버려야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들게 사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거 못 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창피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면 챙깁니까? 울산 중구 김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체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 눈치 봤습니다. 친척들 눈치 봤습니다. 허름한 옷 못 입었습니다. 싼 식당 못 갔습니다. 시장에서 깎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아팠습니다. 암 진단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체면 지킨다고 평생 고생했는데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못 해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받고 퇴원하면 체면 버리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 등록했습니다. 73세에 춤을 배웁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밝은 색 옷 샀습니다. 편한 옷 입었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갔습니다. 비싼 곳도 가고 싼 곳도 갔습니다. 분식집도 갔습니다. 포장마차도 갔습니다. 체면 안 챙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깎았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게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 챙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70 넘었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 봅니까? 체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나이값 못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이값이 뭡니까?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도 좋습니다. 편한 옷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싼 식당도 가십시오. 분식집도 가십시오. 체면 챙길 필요 없습니다. 맛있으면 됩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깎으십시오. 시장에서 깎으십시오. 가게에서 깎으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입니다. 김 씨는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춤춥니다. 밝은 옷 입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암도 재발 안 했습니다. 체면 버리고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몸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체면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체면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면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면 버리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업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전주 덕진구 이모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갔으면 나도 부자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 그 선택 후회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화났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잘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지겹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계속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친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성공한 그 친구였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투병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건강 잃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러워한 친구가 사실은 불행했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 씨는 돌아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늙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후회를 버렸습니다. 과거를 놓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도 괜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선택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버리십시오. 후회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 선택도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현재 즐기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는 독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건강 해칩니다. 관계 망칩니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후회 대신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이 씨는 지금 76세입니다. 과거 후회 안 합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과거 버리니까 현재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후회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4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과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현재를 못 즐기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 버리십시오. 후회 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 염려증을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병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입니다. 오히려 병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창원 성산구 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건강 염려증이 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혈압 쟀습니다. 혈당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졸중 걱정했습니다. 가슴 답답하면 심장마비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병원 갔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 가본 과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자주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약도 엄청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기본입니다. 거기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이 20알 넘었습니다. 약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씨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병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병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한 씨는 가족들한테 자주 호소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중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늑대 소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71세 되던 해 한 씨는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 없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한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습니다. 혈압 재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 혈당도 일주일에 한 번만 쟀습니다. 약도 필수적인 것만 먹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동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경로당 다녔습니다. 취미 생활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하니까 스트레스 줄었습니다. 불안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혈압 재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과한 걱정은 독입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매일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드십시오. 병 걱정하는 시간에 운동하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70 넘으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한 씨는 지금 73세입니다. 건강 염려증 사라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합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그림 그립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건강 염려증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 걱정하며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건강 염려증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실제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삶을 망칩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즐겨야 합니다.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과한 걱정 놓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리십시오. 이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며 사십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부러우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비교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우월감 듭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좋은 차 타든 해외여행 다니든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수원 팔달구 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사업 성공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다. 누구는 집이 크다.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초라했습니다. 이웃과도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외제차 탄다. 위층은 리모델링 했다. 아래층은 손주가 명문대 갔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 같았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비교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이웃 딸은 결혼 잘했다. 박 씨 자식들은 그저 그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구박했습니다. 왜 너희는 못하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불행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면 초라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랐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업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많아도 죽는구나. 성공해도 끝이구나. 비교가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인생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남들이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교를 버렸습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썼습니다. 동창 모임 가도 비교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웃 보고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가진 것을 봤습니다. 건강합니다. 가족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연금 나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동창들 부러워하십니까? 이웃 보면 초라해지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불행만 만듭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각자 길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가족 있습니까? 잠잘 곳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100억 있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SNS 보지 마십시오. 요즘 노인들도 SNS 합니다. 친구들 근황 봅니다. 여행 사진 봅니다. 좋은 식당 사진 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박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행복합니다. 혈압도 정상됐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비교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비교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만족을 빼앗습니다. 감사를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행복해야 합니다. 비교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 버리십시오. 남들 신경 끄십시오. 자기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